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슬기로운 자치생활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가 공약정책 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인 156명 도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오늘은 공약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윤택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요즘에? 예, 지금 의회가 지금 가장 바쁜 달이 11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많이 바쁘신 줄 아는데 이렇게 오늘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저는 먼저 하남 출신이고요. 예. 현재 제 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다. 네. 그 지난주에 11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예. 어떻게 좀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뭐 지적할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는 이 11월 달이 가장 바쁜 달이고 쉴 틈이 없는데요. 예. 교육행정위에서는 7일 동안 안성교육청을 시작으로 13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본청 또 4개 직속기관 11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여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매서웠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특히 과밀과대학교 문제와 더딘 학교 신설 문제, 또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물 개방, 또 임기제 장학사 운영, 또 기술직 공무원 확충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교육청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바쁜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연결했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 잠잘 시간도 없다. 단풍 구경도 못했다. 월드컵이 무슨 월드컵이냐. 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감하시는지요?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현감과 예산 심의들을 잘해야지 내년이 또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그래도 내일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는 보시나요? 봐야죠.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만 깊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임기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를 하셨잖아요. 예. 이 임기제 장학사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볼 때 장학사 그러면은 되게 무섭고 그렇죠. 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또 교육청에서 이분들은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학교의 장학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교원 출신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이 바로 장학사입니다. 이 중에서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청이 전문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임기 동안에만 장학사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선발을 된 사람들입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학교 폭력, 진로, 보건, 역량, 또 전문 상담, 예술 창작 등 아주 전문 분야에 이분들을 위촉을 했지만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 3년이 지나면 다시 일반 교원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일반적 장학사가 기피하는 의무를 대신 이분들이 떠맡아서 하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전문화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시험을 본 이런 분들이 일을 잘 할 만할 때 돼서 학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실정입니다. 따지면은 기간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네. 임기 연장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3년의 임기 또 특수 조건의 그 근무 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업무의 연속성이 끊긴다고 하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로도 근무하면서 아무리 전문성을 쌓고 역량을 키워도 3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 복귀한 이후에도 또 2년간 장학사 전직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아하. 제한된 제도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이 전혀 고려치 못한 그런 행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임기제 장학사분들은 3년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희망자에게 임기를 연장해 주거나 또 학교 복귀 직후에 장학사 시험을 바로 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발 분야도 주로 일반 장학사들이 기피하는 학교 폭력이나 혁신학교 분야 그런 위주로 채용이 되어 왔는 점인데요. 예. 특히 학교 폭력 의무는 대부분의 장학사들이 1년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그 다른 부서로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예. 이 임기제 장학사분들은 기피 업무 자리에서 꼬박 3년을 일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발령도 성과가 불리한 하반기에 주로 배치를 받아서 교사 복귀 후에도 그 해에 성과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제 장학사분들의 현실적인 업무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교육 전문직들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업무에 대해서는 예. 사립학교 출신의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교육청에 있는 사립학교 출신 장학사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이 전체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학교를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원활하게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사립학교 출신의 임기제 장학사들을 좀 확대 채용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의 한 명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사립학교의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립학교 뭐 따지면은 몇백, 1000개 넘어가지 않나요? 한 200개 200개 정도 됩니까? 예. 근데 한 명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증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달에는 경기도의회 의정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 그리고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내후년인가요? 2024년 6월 30일까지. 4년이에요. 네. 4년. 의원님은 이 중에서 공약정책추진단 공동 단장을 맡으셨어요.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11대 경기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지원 활동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예. 이번 달 1일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또 제가 3선 의원을 되다 보니까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약 정책 추진단의 역할은 우리 156명의 경기도 의원 전원의 공약을 분석해서 예. 이중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고 예. 실무적으로 14명의 의회 직원들과 함께 TF팀을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정과 교육 관련 총 10개 분야에 4,101건에 달하는 공약을 분석을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공약을 전체 모아서 분석하고 또 추진하고 계획하다 보면은 뭐 당에 따른 뭔가의 그런 뭐 싸움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하고 예. 또 공동 공약 정책 추진단장이 정윤경 의원이라고 또 예. 민주당에서는 또 한 명이 또 계십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뭐 서로 이야기 좀 많이 나눠 보셨나요? 예, 지금 뭐 구성하는 단계니까요. 예. 서로 이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총 156명, 78대 78인데 이분들의 모든 공약을 다 살펴본다라는 게 이제 공약정책 추진단의 취지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해서 4,101건입니다. 4,101건을 일일이 살펴보고 예. 좀 공통된 10개 것들부터 분야로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아, 분야로 좀 나눠놨군요. 예,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좀 추진이 되는 건지 설명도 간략히 부탁드릴까요? 일단 분류된 내용을 이거 이제 도가 사업을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예. 중앙정부에 저희가 올려야 될 부분 또 시군으로 내려서 시군에서 공약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류를 하고 또 뭐 약간의 또 미진한 부분은 의원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내년 본 예산은 이제 지금 하지만은 내년 1회 추경부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조금씩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11월 굉장히 뭐 바쁘다, 원래도 바쁜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4,100여 개 공약 다 보고 또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면은 의원님은 그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것도 또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저희가 의원하는 동안에 네.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한 개씩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이제 69%입니다. 108명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의원님, 3선 의원님을 많이 의지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여야 동수인 이 경기도의회 균형 잡고 어떻게 꾸려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예, 여야 동수라는 의미는 서로가 사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어느 한쪽이 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참석을 못하면은 안 하면은 그날 회의도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예. 과반수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경기도 의회의 여야 동수 실험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숙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합의 정치가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요. 함께 민생을 위한 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윤택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